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앵커 브리핑 시간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원래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9일만 해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2월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작 30% 정도밖엔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11월 21일만 돼도 69%로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엔 드디어 85%를 기록했거든요. 자, 이렇게 갑자기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간 데에는 극적인 반전이 하나 있었죠. 그 반전의 시작을 만들었던 건 바로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어떤 말을 했냐? 바로 결정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옅어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장 높아졌을 때 아주 결정적인 말을 했죠. 뭐라 그랬냐? 가까운 시일 안에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보다 더 심한 위험은 결국은 고용 악화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인 금리 인하 시도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쐐기를 박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매파라고 할 수 있는 월러 이사의 변심입니다. 월러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동결 이런 것들을 주장해왔던 사람인데, 웬걸 갑자기 월러 이사가 뭐라고 말했냐? 12월 금리 인하는 굉장히 적절하고 노동시장 약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보다는 노동시장이 더 중요하다는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운을 하나 남겼는데 1월 이후에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12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통계들이 안 나왔는데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이건 예방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1월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금리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안심을 줬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연준의 경제 상황 보고서라는 건데, 자, 이거 페이드의 베이지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11월 26일에 발표된 건데, 베이지북의 특징이 뭐냐? 이거 보통 수치론 잘 나오지 않습니다. 베이지북은 일반적으로 말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 12개 지역 가운데 절반에서 고용이 악화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지출이 감소됐다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는 형태, 이거는 사실 불경기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베이지북에서 경기를 판단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정말로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가 올라가니까 시장에도 당장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자, 사실 10월 이후에 시장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유동성 부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만약에 증시만 떨어졌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하락이 비트코인,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하락이 일어났던 게 바로 금값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났던 게 주가 지수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어디까지나 유동성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시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결국 돈을 푼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12월 10일에 만약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유동성이 이제 앞으로 풍부해지면서 산타 랠리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증폭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경우엔 돈을 마음 놓고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러 이사도 뭐라 그랬냐? 12월까지는 통계가 없으니까 금리 인하가 오를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일단 9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0%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10월의 물가 상승률, 이게 셧다운 때문에 통계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12월 10일 같은 경우에 그런 인플레 통계 없이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쪽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12월 18일에 나올 미국의 11월 CPI 발표,
이건 아직까지 완전히 안개 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2월 18일까지는 이 CPI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또 기대가 공존하면서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12월 18일 이 수치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원래 경제학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보통은 12개월에서 18개월에 나타나건데요. 사실 지난해 9월 18일부터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 봄부터는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난 건데, 내년 봄부터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26년에 과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좀 더 점검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앵커 브리핑에서는 높아진 이제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변동성, 이 부분을 체크해 봤습니다.